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좀 해석을 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 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자, 물체에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 뭐가 변합니까? 에너지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E라고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되는 과정?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물체는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볼 건데 자, 이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라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EK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식을 처음 보는 친구는 없어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예요, 이 식. 그죠? 요거 유도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과정이라서 우리가 유도는 안 하고요. 그대로 그냥 식을 받아들이는 근사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라는 값은 단위를 뭘 쓰죠? m이라고 쓰고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속력은 V로 해서 미터 퍼 세크. 이거 속도 아니에요. 그죠? 방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질량과 속력의 제곱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나타내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그러면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크겠지,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EK 값은 질량에 비례하고 또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여러분들 요거 따로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결과만 얘기하면은 결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누가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 이게 뭐로 바뀐다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K 요걸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자 옆에 일이라고 나오죠? 일은 우리가 워크라고 해서 W라고 쓰고요. 단위는 뭘 사용을 합니까? 줄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힘 F라는 힘 몇 뉴턴으로 내가 이동거리 S 몇 미터를 이동시켰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양이 바뀌게 되는데 힘이 한 일은 힘의 크기 F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를 어떻게 한다?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일은 힘하고 이동거리를 곱하는 건데 단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을 하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죠. 그죠? 그래서 뉴턴 미터가 무슨 단위랑 같아요? 뉴턴 미터가 줄이라고 하는 단위랑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비스듬한 자, 힘이 한 일 좀 간단하게 볼게요. 비스듬한 힘이 한 일.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항상 일직선으로 잡아당기면 좋은데 항상 일직선으로 잡아당기지는 않거든. 왜 일직선으로 못 잡아당기느냐? 내가 캐리어나 뭐 이런 거를 끌고 다닐 때 힘을 어떻게 주니 얘들아? 사선 방향으로 주죠. 이렇게. 요렇게 준단 말이야. 사선 방향으로. 맞죠?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힘 F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 힘을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으로 끊어볼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에 해당하는 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축 방향에 해당하는 힘으로 이렇게 끊어볼 건데 X축 방향이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의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힘 FY 값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F 사인 세타 값이야. 요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위하고 아래는 상쇄가 돼.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을 해? 중력. 그래서 중력에 의해 상쇄가 되니까
Y축 방향으로는 물체를 안 잡아당기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있어, 없어? 있기는 있는데 힘은 중력에 의해서 상쇄가 되니까 알자 힘이 0인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F라고 요 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가한 힘이 되지만 물체가 이동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동 S만큼 했다고 할게. S만큼 이동을 하게 됐을 때 무슨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S방향. 그지? 수평면 방향으로 힘을 준 것만 힘을 준 거잖아, 사실상. 그래서 내가 X축 방향으로 일을 한 양은 F 코사인 세타에다가 뭘 곱하면 돼? S를 곱하면 됩니다. 즉 F라는 힘으로 빨간색 방향, 요 방향으로 힘을 주기는 했지만 자, 실질적으로 내가 한 일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준 힘을 곱해줘야 되잖아. FS랑 S를 곱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식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는데 그럼 이때 뭐가 생겨? W가 0인 경우가 생겨. 그지? W가 0인 경우. 그럼 이 W가 0인 경우가 모두 몇 가지? 첫 번째, 힘이 0일 때, 힘을 안 줬을 때. 빙판에서 물체를 끌고 가. 이거는 힘을 안 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는 힘하고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야. 등속 원운동하는 거. 예를 들어줄게. 이거 빙판길에서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등속 원운동할 때. 가운데로 물체는 잡아당기고는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움직이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0일 때. 언제? 벽을 밀 때. 그지? 요런 경우가 바로 자, 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W 값이 0인 경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 말고 가한 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찰력이 한 힘, 이렇게 돼서 힘의 주체를 좀 알아야 되거든. 아래쪽에 지금 힘하고 이동거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의 주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힘은 세 가지가 있어. 먼저 가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알자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하나 좀 볼게요. 수평면에다가 내가 물체를 하나 놓을 거야. 물체를 하나 놓고 오른쪽으로 힘을 줄 건데 얼마로 힘을 줄 거냐? F는 100N을 줄게.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도 힘을 줄 건데 이거는 마찰력입니다. 20N의 힘을 줄게요. 밑에다 쓸게요. 20N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자, 그럼 알자 힘이 한 일의 양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알자 힘. 알자 힘이 한 일의 양은 어디에서? F라는 힘에서 마찰력을 뺀 것에다가 이동거리, 이동거리 안 좋네. 이동거리 S를 뭐 2m로 잡읍시다.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100에서 20 빼서 80N, 8이 16, 160줄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160줄이 됐을 때 뒤쪽이랑 앞쪽이랑 계산을 좀 따로 해보려고 그래. 앞에 쪽에는 F 곱하기 S니까 누가 한 일이야? 가한님이 한 일이야. 맞죠? 그 다음에 뒤쪽에 요 스몰 f랑 s를 곱한 값은 누가 한 일이야? 마찰력이 한 일이거든. 그지?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했니 우리는? 직관적으로 더했지. 이렇게 더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 위에 뺐잖아요. 왜냐하면 마찰력은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정의한 방향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마찰력은 마이너스 f가 되잖아 방향이. 그럼 마이너스 값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어떻게 한 거야 얘네 둘을 더한 겁니다. 그죠? 그럼 마찰력은 무슨 일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 마이너스 1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무슨 일?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동 반대로 작용한 희미한 일이야. 운동 반대로 작용한 희미한 일. 그래서 운동 반대로 작용한 희미한 일로 무슨 에너지를 감소시키느냐?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마이너스 1을 기억을 하면서 뒤쪽으로 좀 갑시다. 뭔 내용인가? 됐어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자, 속력 V0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R자임 F를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가 일정한 크기로 줬더니, 자, 봐봐. 얘네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고 힘의 방향도 플러스 방향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 당연히 플러스로 증가를 했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물체 속력이 V가 돼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F가 물체의 한 일이 어떻게 되느냐? 자, F가 물체의 한 일은 우선은 책에 있는 대로 유도 과정을 적고요. 선생님은 이제 다른 과정으로 유도 과정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알자힘이 한 일의 양은 힘하고 뭘 곱했어? 이동거리를 곱했어. 그래서 힘하고 이동거리를 이렇게 곱해서 F는 MA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F는 MA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에 세 번째 식이 있었어요. 이거 몇 번째 식이에요? 세 번째 식. 요거 세 번째 식인데 요 세 번째 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여기 어디서 나오는 식이었더라? 그래프에서? 음. 그래프에서 나온 식도 맞긴 맞지만 그냥 그 두 식을 어떻게 했어? 연립방정식으로 푼 식이야. 자,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요 식이 나왔는데 요 식을 가지고 AS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AS 대신에 요 AS 대신에 집어넣은 거야. 2분의 V 마이너스 V0 제곱을. 보이죠?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풀이를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AS 대신에 나온 식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걸 따로따로 적어준 거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 이거 뭐예요? 속도의 지금 이게 델타 V 값이잖아, 결국에는. 맞아? 그지? V 마이너스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러면은 지금 이게 속도 변화량인 거지. 맞아? 요거의 제곱인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따로 보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는 속도 변화량이면 처음에서 끝까지 빼야 돼서. 자, 그래서 V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로 제곱을 빼주면 이게 운동 에너지 뭐야? 이게 나중 운동량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나중 운동량, 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서 운동 에너지 뭘 구한 거야? 변화량을 구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식을 어떻게 했어? 요 식을 암기를 해야지만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암기를 하면서 나타내는 건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의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가 됐을 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T시간이었을 때 처음 속력이 V0였을 때 T초였을 때 속력이 나중에 V구나. 요런 그래프잖아. 그죠? 자, 요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죠.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죠? 요거 딱 정가운데죠. 맞아요. 요렇게 정가운데예요. 2분의 V 플러스 V0.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조금 유도해 볼게요. 우리가 요게 가속도 법칙에 딱 정확하게 맞다라는 게 알고 있는 거니까 요걸 가속도 법칙과 가속도
정의로 나타내 볼 건데 먼저 가속도라고 하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v 마이너스 v 제로. 이거를 뭘로 나눠? 시간 t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t까지니까 시간이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v-v0는 그대로 둔 상태로 밑에를 좀 변화시키려고 그래. 밑에를 뭘 변화시키려면 여기 있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때 속력이 얼마야? 2분의 v 플러스 v 제로. 그럼 거리는 얼마야? 이만큼 이동했었던 거니까. 그죠? 그럼 요 거리가 얼마예요? S잖아요. 맞죠? 여기 S예요. 그래서 여기 S. 요걸 집어넣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여기 시간에다가. 그러면 2분의 얼마? V 플러스 V 제로. 너무 크게 썼다. 밑으로 좀 내릴게.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다가 S를 올릴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위아래 이제 번분수니까 계산하기 귀찮아서 먼저 2부터 곱해줄게요. 없앤 거죠. 어디를 없앤 거야? 여기를 없앤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위아래 또 이제 분모니까 여기다도 두 가지로 곱할게. v 플러스 v 제로, v 플러스 v 제로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보이나요? 그러면 이번엔 뭐가 약분이 돼요? 이거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식이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있는 게 ES 남고 나머지 밑에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위에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제곱식이긴 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가속도 정의가 앞쪽에 있었죠? 요거 가속도 정의예요. 뒤쪽에 가속도 법칙 끌어옵시다. 가속도 법칙 끌어오면 몇 분의 모? n분의 f. 많이 본 식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요렇게. F랑 S만 곱해주고요. 나머지는 다 빼요. 2분의 1까지 해서 요렇게 곱해주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일 마지막 식이 나와요. 마지막 식. 무슨 식? 이 식이요. 요 식이 나와요. 보이죠? 그래서 내가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뭘로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식 자체에 좀 매립되지는 마시고 가장 간단하게 식을 쓰라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 이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다. 요게 포인트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많이 배웠어요. 이미 식도 알고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쓰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죠? mgh죠, 뭐. 왜 mgh예요? 내가 일을 한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하니까.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면. 기준면에 따라서 자, 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를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지금 M인 물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중력이 작용하는 양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써 있죠? 얼마래요? mg래요, 중력은. 자, 그러면 내가 드는 힘은 얼마만 주면 됩니까? mg만큼만 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력하고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는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가 물체를 들었을 때 위치만 높아지는 거지. 속력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도록 할게. 자, 내가 물체를 H 높이만큼 올리려고 그래. 이만큼까지 높이를 올리려고 그래.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거꾸로 좀 쓸게요. 다시 그릴게.
여기다 바닥에다 놓을게.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 높이까지 H라는 높이까지 들어 올리려고 그래. 여기 높이가 H야. 그래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위쪽으로 내가 힘을 F를 줄게. 이 F는 어떤 힘입니까? 가한 힘이죠. 가한 힘이고요. 그럼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을 받겠죠. F는 중력이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H만큼 들었을 때 한 일의 양을 세 가지로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가한 힘. F가 가한 힘이 한 일은 얼마예요? 가한 힘이 한 일은 F라는 힘으로 H만큼 들은 거예요. 맞죠? 그죠? H만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R자 힘은 얼마나 일을 하면 됩니까? 힘을 얼마나 줬어요? F-mg만큼 줬어요. 중력 빼야죠. 그죠? 중력 뺀 만큼 해서 높이 H만큼 들은 거. 그러면 이제 중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중력은? 중력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방향이요. 왜요? 가한 힘은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내가 정의한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mgh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자,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물체보다 더 큰 크기의 힘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돼.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내가 이 물체가 1kg이라고 해볼게. 그럼 원래는 내가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시키려면 F를 얼마만 주면 됩니까? 10N만 주면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2N을 더 준 거야. 그러면은 전체가 가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가한 힘이 12N이 되는 거지. 보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10N은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데 기여를 하고 나머지 2N 더 줬지. 그럼 이게 무슨 힘이야? 알자 힘이야. 어떻게 해요? 내가 가한 힘에서 뭘 빼줬어? 중력을 빼줬잖아. 맞아? 가한 힘은 얼마였고? 12N이었고, 그지?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게 10N이니까 결국에는 몇 뉴턴을 더 준 거야? 2N의 힘을 더 줬지. 그럼 이 2N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항상 물체랑 똑같은 힘으로, 물체의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만 줘가지고 힘을 더 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 뭘 구분을 못한 거냐면 실질적으로 가한 힘과 알자 힘과 중력에 관한 힘, 이 세 가지를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살짝 위로 올릴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에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으로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g는 중력과 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원에서 주는 중력과 속도 얼마로 주죠? 물리원에서는 10조요. 10m/s 제곱으로 줍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9.8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물리원에서는 계산하기가 계산 과정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10으로 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에 해당하니까 단위가 미터인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줄이라는 단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보죠. 자,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잡아당기면 점점 갈수록 힘이 많이 드는 게 용수철이죠.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나오냐면, 내가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늘어난 길이하고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느냐? 비례관계예요. 당기는 힘 F가요. 늘어난 길이 x에 비례해요. 늘어난 길이는 그럼 단위를 뭘 쓸까요? 미터를 쓰겠죠? 힘의 단위는 뭘 쓸까요?
뉴턴 쓰겠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비례가 되는데 이거를 이퀄 같다라고 놓고 싶은 거야. 그럼 같으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내가 상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지. 그 상수가 바로 K 값입니다. K 값. 그럼 K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K가 그럼 뭔지 좀 변형을 시켜서 식을 알아봅시다. 자, 그럼 이 식에 의하면 K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K는 X분의 F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X분의 F라고 계산을 하면 요즘 지울게. 자, X분의 F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봅시다. F는 힘이죠. 그 다음에 X는 늘어난 길이죠. 그럼 뉴턴 퍼 미터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를 K를 뭐라고 하느냐면 용수철 상수라고 그래. 이게 용수철마다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용수철 1m를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 이게 바로 용수철 상수입니다. 이렇게 비례 상수 값은요, 항상 단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위를 조금 더 기억하고 좀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좀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수철 상수는요, 뭐마다 다르냐? 용수철마다 달라요. 그래서 용수철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뭐 400뉴턴 퍼 미터 이 정도 되긴 하는데, 요거는 용수철 상수는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 봤더니 지금 봐봐.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수록 잡아당긴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 힘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완전 정비례의 관계인 거 보이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X만큼 잡아당겼을 때 힘이 얼마야? FX만큼, KX만큼 잡아당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F면 평균 힘은 얼마야? 평균 힘은 F바라고 하지? 이 평균 힘은 얼마가 됩니까? 나중하고 처음하고 더해서 절반 나누면 되잖아. 2분의 2 F라고. 그러면은 KX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KX. 그러면 이 평균 힘에다가 뭘 곱하면?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뭐 한 값이야? 2란 양이잖아. W 값은 힘하고 이동거리 곱한다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밑에 써 있는 거야. 어디? 요 아래.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힘하고 이동거리인데 힘이 얼마예요? 2분의 1 KX. 이게 무슨 값? 힘, 평균 힘값. 그지?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이동거리죠. 이거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내가 용수철 길이를 X만큼 변화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KX제곱. 늘어난 길이 제곱에 비례하네? 이거 운동 에너지랑 비슷하지?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서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한 만큼 뭐가 증가를 합니까? 일을 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그죠? 자, 그럼 좀 이상한 걸 좀 하나 찾아야 돼요. 왜냐? 자, 중력도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탄성도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중력하고 이 탄성력은요, 둘 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힘? 돌아가려고 하는 힘. 중력에 의한 것도 물체를 들어 올리면 원래 상태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탄성력도 어떻게 돼?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형 상태로부터 길이가 x만큼 변형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여러분 식 두 개 나왔죠? 근데 우리 포텐셜 에너지 왼쪽에 있는 식 배운 거예요, 이미.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단위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용수철 상수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단위가 뉴턴 퍼 미터라고 그랬어. 단위 기억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는 늘어난 길이야. 됐나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인데 단위는 미터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탄성력에 관한 거 간단하게 설명한 것만 좀 볼까요? 자, 탄성력의 크기 같은 경우는요.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탄성력 F는 어디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한다라는 걸 설명을 해서 방향은 변형된 방향과 무슨 방향? 아, 반대네, 반대.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 잡아당긴 거에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 무슨 값이 붙어 있어? 마이너스 값.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이 용수 처리 변형된 방향과 반대라는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됐죠? 넘겨서 45페이지 좀 봅시다. 자, 45페이지에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자, 물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래요. 운동 에너지 우리 어떻게 표시했더라? EK라고 했지. 식 까먹지 마.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어떻게 썼더라? EP라고 썼죠? MGH예요. 중학교 때처럼 9.8 MGH 안 써, 9.8 MH 안 써요. MGH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보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없을 경우에요. 이때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러면은 이때가 아니면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만 보존이 되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물체가 내려오는 거 두 가지로 얘기했죠. 물체가 올라갈 때를 연직 위로 던진 공, 연직 위로 던진 공의 운동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물체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연직 아래로 던진 공? 이러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 물체를 던지면 속도가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내려올 때는 자, 내가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이 아닐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조금 달라요. 요거 이거나 또는 연직 아래로 던진 공의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연직 아래로 던진 공 같은 경우는 초기 속도가 0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낙하하는 공은요. 초기 속도,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요게 좀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중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 봅시다. 결과는 뭐 간단해요. 중학교 때 했던 식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다 더한 게 값이 어떻다 계속 일정하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공을 왼쪽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던진 공이에요. 연주 위로 던진 공.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 속력이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죠? 속력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 높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 H1이 제일 높지. 그 다음에 H2, 제로. H가 제일 높고 1, 2, 제로로 돼서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속력하고 지금 높이가 지금 반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MGH로 여기가 최고점에서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제일 꼭대기일 때예요. 높이가 제일 높아서.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가 되겠죠. 왜? 최고점에서 속력이 얼마가 되니까요? 0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속력이 0이니까 최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운동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돼요. 왜?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지면에 도착하기 직전에가 최대치가 되고 거꾸로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갈수록 작아져서 다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얼마가 됩니까? 최소로 가장 작아집니다. 하지만 결과만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더하게 됐을 때 이 전체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어떻다? 같다, 같다,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중학교식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외웠어. 그지?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잖아요. 식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뭐가 감소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물체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게 되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빨라져요.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 감소를 했고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더 하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안 하고요. 뭘 찾을 거냐면 여기서 결론만 쭉 먼저 써놓을게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물체를 이제 막 운동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누구 하나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다른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요 식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걸 찾는 게 이 과정에서의 목표예요. 누군가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때 누군가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그 상관관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그래프가 오른쪽에 잠깐 나왔는데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초록색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낙하거리가 나왔네요. 그죠? 낙하거리가 H가 돼서 낙하거리가 나왔으니까 낙하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 낙하한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러면 낙하거리가 자, 무슨 의미를 띠냐면 낙하거리는 바닥면에서부터 높이에 있는 그지? 가장 높은 지점. 최고점이 기준점이야. 최고점이 기준점이었을 때를 낙하거리라고 하고요. 만약에 낙하거리가 아니라 바닥면에서의 만약에 높이다. 바닥면에서 높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최저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럼 그때는 바뀝니다. 뭐가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그래프가 달라져요. 지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낙하거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낮아지죠. 그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낙하거리가 커지면. 보이죠? 그런데 얘네 둘이 바뀌어요. 언제? H가 높이가 됐을 때는 얘네 둘이 바뀝니다. H가 높이일 경우. 됐나요? 요거 두 개 바뀌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봅시다.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 보면요. 얘도 뭐 식은 간단합니다. 식을 외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식 안 외워요. 식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만 하고 있으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게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 보자. 원래 길이가 0이었는데 내가 기준점 되게 중요해. 그래서 원래 길이를 기준점, 이거 평형점이라고 그래, 정확하게는. 평형점이라고 그래서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물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지? 좌우로 왔다 갔다. 즉, 이거 플러스 A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A 방향으로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거 그림이 조금 모자라게 좀 그려준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 요거는 플러스 A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요 정도 길이니까 원래 요게 플러스 A 그림이 요만큼 되면요. 마이너스 A도 옆에다가 그릴 수 있을 만큼 용수철 길이를 원래 길게 줬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길게 안 줬네, 그지? 엄청 짧게 줬네. 자, 그래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A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왔다 갔다 A. 근데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를 아마 이렇게 줬어야 될 거예요. 길게. 이만큼.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줄어들 수 있겠지. 근데 뭐 생략할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자, 그러면 플러스 A만큼 간 만큼 마이너스 A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면서 멈출 텐데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내가 최고점까지 잡아당긴 거야. 플러스 A를 제일 많이 잡아당긴 거지. 이때 탄성력이 F는 KA, A가 늘어난 길이야. 그래서 늘어난 길이고 늘어난 길이가 지금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파란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하자면 KA, 그 다음에 KX2, 그 다음에 KX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잡아당겨서 늘린 게 없지.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때 잡아당기는 값에 의해서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내가 이때 작용한 힘이 ka고 그 다음에 잡아당긴 길이가 x니까 평형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길이까지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ka 제곱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늘어난 길이를 a를 집어넣은 거야. 자, 그래서 a만큼 잡아당겨가지고 늘렸을 경우에는 a제곱, 그 다음에 x1만큼 잡아당겼을 때는 x1제곱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a제곱, x1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 K가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갈수록 잡아당길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속력이 얼마였어? 0이었어. 가만히 정지했거든. 그지? 그러다가 V2, V1 되면서 V로 여기가 어떻게 돼? 속력이 최대가 되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0, 2분의 1 MV1 제곱,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여기가 최대로 큰 거. 탄성력은 어디가 큰 거? 여기가 최대로 큰 거. 그런데 결론은 뭐다? 포텐셜 에너지랑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모두 다 같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 A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길이 X에서 X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O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라고 보는 거죠. X1에서는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X1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1의 제곱이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얘네들이 계속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도 이 상관관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이 되느냐? 아니다.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거 그래프 안 했다. 그지? 이 그래프 잠깐 보고 하자. 자, 이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보존이 되고 있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식이 여러분들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에 관한 식이라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운동 에너지를 봤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럼 여기가 양 끝에 있는 지점으로 속력이 얼마일 때예요? 0일 때. 여기서도 지금 끝에서 보면은 속력이 얼마가 되어야 돼? 0이 돼야 돼, 이때. 운동 에너지가 0. 그래서 여기가 0인 지점으로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에서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되죠. 그래서 가운데와 중심에가 최대인 지점. 그렇게 돼서 2차 함수니까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2차 함수 그래프로 형성이 되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는 경우 봅시다. 보존되지 않는 경우. 자,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며 운동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뭘로 전환이 된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뭐만 된다? 열만 돼? 아니야. 열 말고 등이라고 그랬잖아. 열 말고도 소리라든지, 그지? 아니면 뭐 진동에 의한 거,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에너지로도 다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찰면에서 자,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나와 같이 실험대 위에 각각 유리판 사포를 놓고 유리판이랑 여기는 사포를 놓고 나무 도막에 용수철을 걸어서 같은 길이만큼 늘렸다 놓았다. 아,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용수철을 걸어서 같은 길이만큼 늘렸다 놓았다. 같은 길이가 그러면은 x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이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나무도막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나무도막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사포에서가 유리에서보다 어떻대? 유리판보다 짧대. 사포에서 멈춘 시간이 금방이었다면 유리판은 조금 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나 봐.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마찰력이 거칠면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빨리 감소한다. 아, 마찰면이 거칠면 뭐가 커진 거야? 마찰력이 커진 거지. 그럼 마찰력이 커지면 소모가 더 많이 되는 거야. 손실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 진자가 사실은 마찰이 없었다면 이거 멈췄을까 안 멈출까? 안 멈추고 계속 왔다 갔다 진행을 했겠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멈추잖아. 그지? 왜? 용수철 진자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공기 저항이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결국에는 정지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 44하고 45쪽에 확인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뒤쪽에 있는 이제 개념 문제를 좀 푸실 건데, 개념 문제랑 실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안 풀 거라고 그랬어. 어떻게? 어떠한 역학적 에너지 하나가 감소가 되면 다른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요 이론으로 좀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선생님하고 문제 풀면서 조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과제 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